3천만 원이 누구에게는 높은 금액일 수도 있고 낮은 금액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부기간, 기술력, 신입, 경쟁률, 물가 등을 따지면 저는 3천만 원은 적은 연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취준생 시절에 3천만 원 제의가 들어왔었는데요. 정말 눈앞이 캄캄했었습니다. 심지어 연봉을 2,900만 원에 점심 식사 비용 4천 원인가? 이걸 주니까 3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오만하고 욕심이 많았을 수도 있지만 저는 언젠가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이 돈이면 도대체 언제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요즘 시장에서는 이 금액이라도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젠 AI도 너무 빠르게 발전 중이라 점점 경력이 없으면 더더욱 취업이 어려워질 거고 중고 신입분들이랑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력이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물론 제가 말하는 거는 무조건은 아닙니다. 뭐 정말 실력 있다면 3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5천만 원 이상도 받고 들어가셔도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얼른 취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연봉이라도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회사에 취직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도 있지만 커뮤니티에서 시니어분들께서 하는 말씀도 참고해서 작성했으니 오늘 꼭 보세요. 네, 첫 번째는 개발 프로세스가 확립된 곳을 가야 됩니다. 개발은 절대 혼자 하는 데가 아니에요. 정말 뛰어난 개발자가 있더라도 소통이 안 되면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개발자는 무조건 팀으로 일하니까 기획자와도 소통을 해야 되고 디자이너랑도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팀 내에 있는 개발자분들이랑도 계속 소통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내에서 리뷰도 받고 버그도 수정하고 배포도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이런 등등 이 모든 과정이 개발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수도 없고 협업할 수 있는 사람도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드 리뷰는 물론 아키텍처 구성도 별로고 버그, 장애 대응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물론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편하긴 하겠죠. 다만 이 상태로 1년, 2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코드가 올바른 코드인지, 좋은 구조의 아키텍처인지, 올바른 방법인지, 오버 엔지니어링은 하지 않았는지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다른 회사를 지원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력은 있는데 현업 경험이 있는 신입밖에 안 됩니다. 그럼 기존의 기술력에서 연봉을 점프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회사를 검증하고 개발 프로세스가 확립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 프로세스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냐? 이게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거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자면 면접 마무리 질문 시간을 줄 때 이걸 파악하셔야 돼요. 면접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안에서 마지막에 개발팀 인원은 몇 명 있는지, 시니어 개발자가 있는지, 코드 리뷰는 하는지, 개발 프로세스가 있는지 대해서도 물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느낌으로 이 회사 들어가면 좀 큰일 나겠다 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 회사는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제 말이 100%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맥락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택은 본인 몫이니까 꼭 잘 생각하고 결정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가 기술을 존중하는가입니다. 대부분의 취준 개발자분들은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취직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쪽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회사들은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개발자의 존중을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또한 이런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의 말이 곧 서비스 기획입니다. 대표가 개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복잡하고 어려운 기능이라도 딸깍하면 되는 줄 알아요. 왜 일정이 필요한지 이해도 잘 못하고 이 구조가 왜 필요한지 기능에 따른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잘 돌아가는데 이 구조를 왜 고쳐요? 일단 기능 개발 먼저 하고 나중에 고쳐요. 이런 환경이라면 개발자가 성장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존감도 매우 낮아져요. 이건 제 지인한테 들었을 때 그랬습니다. 잘해도 잘했다는 소리를 듣기 어려우니까요. 또한 만약 이력서 작성 시 문제, 개선, 성과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대표님의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이렇게 작성했음이라고 작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직하려는 회사에서는 매우 힘들으시겠네요. 저희 회사에서 면접 한번 잡아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올까요? 절대 아니죠. 현실은 아주 차갑고 냉정합니다. 이력서는 캄캄한 서랍 속이나 이제 파쇄기나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회사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잡플래닛 후기도 꼭 보시고 2차 임원 면접 때 개발자를 존중하는지 기술적인 결정을 이해하려는지 개발 비용이 아니라 투자 관점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파악이 매우 어렵겠지만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든 유도해서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최소 2년 이상 다닐 수 있는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빨리 이직해야 한다 생각하시는데요. 신입 때는 많이 다릅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거는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금방금방 하시는 시니어분들이나 이제 숙련자분들께서 하시는 거고요. 신입 때는 우선 개발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도메인도 이해를 해야 되고 운영, 배포, 문제 발생, 해결 등을 직접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려고 하면은 저는 최소 6개월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해당 회사는 숙련자가 되는데 기간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최소 2년은 해야 개발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엄청나게 빨리 재능이 있어가지고 금방 익히시는 분들이 있고 혹은 저처럼 개발이 뛰어나지 않으신 분들은 뭐 6개월에서 1년 이렇게도 많이 걸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후에 선택지가 전보다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연봉 협상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고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거는 3천만 원 회사에서 이제 연봉을 점점 높이는 과정인데, 그냥 이런 과정이 없다면 3천만 원에서 3,100만 원, 200만 원 점점 정체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선 프로세스들을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짧은 경력으로 이직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것 또한 자신한테 되게 불리해져요. 왜냐면은 어차피 가르쳐도 다른 데로 가버릴 텐데 굳이 뽑기 망설여지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2년 이상은 다닐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